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진행의 곽경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실 분은 인제대학교 백병원재단 백낙환 이사장입니다. 올해로 창립 78주년을 맞은 백병원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 1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백병원을 개원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평생을 병원과 대학 경영에 몸바쳐온 백낙환 이사장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71번째 초대 손님으로 인제대학교 백병원재단 백낙환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백병원과 인제대학교 전반에 대해 백 이사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그 해운대 백병원이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의료계는 물론 뭐 시민들의 전폭적인 기대를 담고 이렇게 개원을 했는데 해운대 백병원 개원은 그 이사장님 개인적으로도 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개원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어렵게 개원을 하게 됐는데 개원하고 나니까 역시 그 시민들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상당히 그 참 큰 걸 느껴서 이게 저희들 책임이 정말 무겁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해운대 그 백병원은 이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최첨단 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해운대 백병원이 이 같은 급의 다른 병원과 뭐 차별화될 수 있는 뭐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딴 병원에서 못하는 것을 한번 해서 시민들한테 뭐 서울 가고 뭐 이런 걸좀 하는 것이 우리 시도민들에 대한 저희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중증 외상센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머리도 다치고 뭐 배도 다치고 다리 골절도 생기고 뭐 이런 것 그런 환자들이 이제 물론 응급실이 우리나라 많고 또 글쎄 그 권역별 뭐 지역별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그 행정적으로는 체계가 돼 있어요. 근데 실질 그 사람을 그런 어려운 환자들 다쳤을 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치료하느냐, 정말 효과적으로 그런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고요.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대한민국 동남권, 말하자면 이쪽이 부울경 여기가, 간장 질환이 많습니다. 간. 마지막에 이제 그걸 소생한 법은 간장 이식.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걸 뇌사 환자의 간장을 받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자녀라든가 딴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받으면은 일부를 내준 분도 물론 그건 다 그대로 생존해서 아무 차질이 없고 그런 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생체 간이식 센터 뭐 이런 거죠. 그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백병원이 그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또 의료 수준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그 백병원이 해운대 백병원이 의료 서비스도 남달리 이렇게 다른 병원과 달리 높은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서비스업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환자들이 정말 참 어디 가서 제대로 만족스러운 그런 그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뭐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서울도 가고 외국도 가서 하겠지만서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것뿐만 아니고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던가 이러면은 하여튼 그걸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말하던 그 중증 외상센터 이런 걸 지금 하려고 그래서 뇌졸중 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심혈관 센터, 암센터 이런 건 그건 또 종합병원에 요새 그 전부 그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물론 다 하면서 개설할 때 하던 닥터 곽 박사라고 그분이 나하고 이제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동기인데 서울의대 그분이 그 응급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많아가지고 미국 시민이 다 됐지. 옛날에 52년도에 6.25 사변 날자마자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하고 뭐 다 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다 됐고 또 미국 뭐 외과 전문의 또 흉부외과 전문의 이런 거 다 따고 교수도 하고 개원도 하고 다 그러던 분인데 하여튼 극진히 좀 대접해서 그것이 하라고 그이가 아직도 다 건강하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제대로 감독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 병원도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백병원이 개원을 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이렇게 지났는데 백병원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운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게 경제 대통령 뭐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부산도 그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근데 병원이 저런 1,000베드 이상짜리가 하나 생기면요. 몇천 명 고용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스태프 중요한 분들은 뭐 서울이라든가 뭐 미국서도 모셔오고 다 그랬지만 일반 여기 뭐 하는 건 전부 여기 현지에서 조달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또 그거 말고 협력업체들이 많거든요. 무슨 납품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간접으로 이렇게 이 지역의 그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장 같은 분도 적극적으로 그래 백병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협력해 준다고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그 부산시가 지역을 그 의료관광 동부가 의료관광 흡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백병원의 위치가 더욱더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산이 그 동부가 의료관광 흡으로 조성되는데 뭐 잘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떤 그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에이시아 퍼시픽 시대 아닙니까? 퍼시픽 에이시아. 예? 그런데 지구 보고 거꾸로 보세요. 부산이 여기 딱 그 태평양에서 태평양 나라에서 이제 오면은 부산이 입구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쭉 해서 철도로 하면 유럽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되고 대개 세계 도시들 봐도 그 항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야 역시 그게 개발되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뉴욕 보세요. 뉴욕 세계적인 뉴욕이 미국의 뉴욕이 아니잖아요.
그 뭐 와싱턴 그 행정 수도밖에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호주도 그 저 수도는 딴 데 있고 시드니 일행이 그래도 제일 한국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크거든요. 뭐 일본도 그렇죠. 동경, 오사카 다 항구입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이 지금 저기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참 좋아요. 거기도 뒤에 북한산이 있고 앞에 한강이 흐르고 좋은데 사실은 그 부산같이 이렇게 항구 도시. 그래서 난 지금까지 부산이 좀 여러 가지 제2도시로서 커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조금 더 개발이 덜 됐어요. 정말 개발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 대륙해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다 기차도 가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앞선 질문과 조금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 부산 지역이 동부가 의료관광 허브로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그 부산 그 해운대 백병원이 또 새로운 또 중추적인 병원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특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부산 해운대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외상센터라든가 또 생체 간식센터 같은 걸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교수님들 스태프들은 세계에서 다 모셔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지금까지 노하우도 그런 걸 많이 쌓고 또 모든 거 다 정직하게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빨리 자리 잡고 다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조금 어느 정도 불안한 게 아니고 확신이 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부산에서 뭐 환자들 서울로 가고 그런 거 안 하고 직접 여기 찾아오고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양에서요 중국이 제일 인구가 많고 큰데 어디 환자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한국이 제일 가까워요. 그런데 한국이 의료도 그렇게 뭐 산업화되고 그렇게 완전 개방이 안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 병원 같은 게 백병원 같은 게 해서 하면은 정부에도 이제 개방 정책을 쓰겠죠. 그러면은 중국 있죠. 인도 있죠. 10억. 또 노서와 사람들 많이 와요. 지금도 여기 노서와 있죠.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니 뭐 매덕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 의료 면에서는 뭐 한국보다 그렇게 앞섰던 증거가 없어요. 조금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개방된 것이 못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의료가 잘하면은 앞으로 동양권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술제서의 이념을 가진 백병원에 대해 그 말씀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그 인덕제서의 근학 이념을 가진 그 인제대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그 인제대학교의 약학대학 신설이 이렇게 확정됐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그 수건 사업이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약학대 신설에 대한 그 소감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약학대학을 가져야 될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어요, 저희는. 대학공학과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돼서 거기가 제일 우리나라 대학공학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이제 병원이 많아야 약사들이 그 수요가 늘어가지고 다 취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뭐 백병원 인제대학교가 참 유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경남에서 경상대학하고 이제 뭐 경합하고 그랬는데 내 생각 것은 그렇게 뭐 경상대학하고 다투고 그럴 게 아니고 경상대학은 저 진주라는 데가 또 있으니까 저건 좀 저 서부 경남에 그것이 하니까 거기도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많은 약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 25명씩 해서 그렇게 정원이 나왔지만 처음이 돼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제 한 40, 50명씩 될 거예요. 정원도. 그렇게 하면은 멋있는 약학대학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러지. 우리 여기 아직 저 건물 새로 짓고 할 때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이번 그 약학대학 신설로 그 의료보건 그 특성화대학으로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전문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는 그 특성화된 분야를 뭐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뭐 청사진 같은 게 계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약학대학은 역시 약학대학대로 나름의 그 저것이가 있죠. 전문.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 약학대학 출신 뭐 예를 들면 서울약대 교수를 쭉 있다가 우리 학교에 오신 김정국 교수라든가 뭐 또 그 의과대학의 양리학 교수라는 말에 뭐 차인준 교수라든가 뭐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하면 돼요. 예. 그럼 그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다음에 뭐, 예. 그 이사장께서 그 10년 교례회를 통해서 그 올해를 그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제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는 그 해운대 백병원 개원과 그다음에 그 일산 그 백병원 증축 문제가 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인제대학교의 그 서울 캠퍼스 추진 문제도 이렇게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개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건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때가 돼서 해야 이제 그게 순리대로 잘 되죠.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시기를 또 놓쳐도 안 되고 그래서 다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변함없이. 이사장께서는 그 사람과 인성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 같은 그 방침은 병원 운영이나 뭐 교육 철학에도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 이사장께서 가지고 계신 경영 철학이나 뭐 교육 철학이 계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모든 걸 정직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거 그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엔 결국은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은 기계가 하는 것 같아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좋은 분들 모셔야죠. 교수님들도 그렇고 모든 거 그래서 사람 모시는데 인재 발굴하고 인재 그것이 하는데 제일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죠. 우리 인제대학교 참 분위기가 좋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는 무슨 그 트러블이 없습니다. 분균이 뭐 그래야 학생들 표정이 다 밝고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 등록금 무슨 문제 같은 거. 등록금 문제 서울서도 그렇고 인류대학들 뭐 부산서도 인류대학들 밤낮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학생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방적으로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하고 의견 다 들어가지고 뭐 해서 최소한 비교적 등록금은 낮게 우리가 받고 있죠. 학생들 여기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최소한대로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역시 이 병원들 있는데 잉여금이 생기면 전부 그대로 학교에 전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 거죠, 우리는. 예. 그 최근 그 이사장께서 아주 뜻깊은 상을 이렇게 받으셨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상 뭐 여러 개 받았는데 그 별로 이 상은 그 부산 그 흥사단입니까? 흥사단에서 수여하는 그 존경받는 인물상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 상은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뭐 심어준 공로를 인정해서 뭐 수여하는 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즘 세태에 그 젊은이들에게 뭐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교육자니까요. 그래도 교육자니까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이 아주 떳떳하고 정당해야죠. 앞에서는 얘기하고 뒤에 가서 딴 행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 내놔도 것이 떳떳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니까 괴로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속이 편하고 제일 의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새는 뭐 예를 들면 저 자전거 뭐 하는 것 몇십 대 사주고 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도 그게 좋거든요. 운동하는 데도 좋고. 근데 여기 우리 학교 좀 올라오는데 언덕이 돼서 조금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건 끌고 올라와서 그것이 힘든 거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칙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예. 인제대학교가 그 백병원 이사장으로서 그 향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포부나 그다음에 계획이 계시면 그것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병원자도 말했지만 모든 인술제세, 그야말로 의료봉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의료산업화하는데 좀 도움이 돼가지고 외국 손님들, 외국 환자들도 많이 좀 모셔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고용이 병원에 저거 정말 고급 인력들 그리고 많은 우리가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도 지금 많이 확대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거 모든 걸 떳떳하게 하고 다 거시하게 하면은 뭐 난 잘 되리라고 보고 어디 내놔도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하면은 모든 거 운영도 잘 되리라고 믿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평생을 봉사하며 한 길 걸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산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에게 최고의 병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백병원은 지난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 주임교수이던 백인재 박사가 현재 서울백병원 위치에 있던 우에무라 외과병원을 인수하면서 탄생됐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서울백병원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학원은 지난 1979년 부산의 인제의과대학과 부산백병원을 개원했고 지난 1988년에는 인제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됐습니다. 인술제서와 인덕제서의 정신을 계승하는 백병원과 인제대학교가 이번 해운대 백병원 개원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